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화당TV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공기업과 그리고 대기업 사이에서 과연 어떤 곳으로 지원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멘티분들을 만나봤을 때 사람마다 어떤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더 공기업에 어울리고 이 사람은 좀 더 대기업에 어울리겠구나 라는 구분은 어느 정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게 연봉이 중요하냐 또는 워라밸이 중요하냐, 나는 정시 퇴근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선택권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저희가 예를 들어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예를 들었을 때, LH 같은 경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LH 전공공부, 전공시험을 보죠. 전공 공부를 했을 때 과연 어떤 교재로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LH 전공 과목에 나오는 그 문제 수준은 저희가 흔히 이제 기사 시험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 수준보다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주변에서도 LH에 이제 전공 시험을 합격을 하고 입사를 하는 후배들을 봤을 때 물어보면 대부분이 기사 시험보다는 조금 더 깊은, 즉 예를 들자면 공무원 7급 시험 교재 정도로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만 어느 정도 꽈락을 면하면서 시험을 보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토목직을 예를 들었을 때 토목기사 수준으로만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아마 전공 과목 몇 과목 중에서 한두 과목 정도는 꽈락이 나올, 지금 현재 LH에서 보는 전공 시험은 문제 수준이 조금 딥하고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꽈락만 면하고 NCS만 잘 봐도 합격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문제 수준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좀 기사 시험 문제지보다는 공무원 7급 교재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공기업이냐 아니면 사기업이냐, 단적인 예로 GS건설이냐 아니면은 한국토지공사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GS건설이 한국토지공사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회사라는 것이 사실 돈을 벌러 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연봉 베이스로 봤을 때는 GS건설의 본사 근무를 하는 수당이랑 연봉이랑 그리고 한국토지공사에 가서 현장직으로 근무하는 수당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GS건설 정도의 대기업으로 갔을 때 받는 연봉이 사실은 한 4년에서 5년 정도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국토지공사에 입사하면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 지나면 대리로 진급을 합니다. 대리로 진급을 하고 그 후에 현장을 나갔을 때 보통 한 3년차, 4년차가 현장에서 받는 월급이 제가 알기로는 한 340만 원에서 한 160, 70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연봉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 1군 건설사 입사를 했을 때 1년차가 본사에서 받는 연봉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금액 차이가 좀 어떻게 보면은 90% 정도 선이 아니라 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 주변에도 대기업 건설사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자주 현장을 왔다 갔다 해외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싫은 친구들이 가끔 LH나 또는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정도의 메이저 공기업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사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공기업으로 이직을 하는 거는 사실 가능하다는 얘기. 하지만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 현대, 삼성, 대리인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토지공사나 수자원, 도로공사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직을 해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거는 단지 그분들의 어떤 역량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분들이 해오던 업무의 영역이 이 건설사와 하는 것과 너무 극명하게 차별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의 스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건설회사에서 그런 공기업 출신들을 거의 안 뽑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한 2군, 3군 건설사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레벨업을 해서 올라오는 경우는 있어도 사실 저희가 이제 갑과 을 관계죠. LH 같은 경우는 갑 중에 갑이죠. 하지만 갑에 있는 LH 직원이 삼성물산에 경력으로 지원을 했을 때 만약에 경쟁 상대가 한라건설에서 온 토목직이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한라건설에서 온 경력직이 뽑힐 확률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만약에 공기업으로 가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대기업으로 오실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 대기업으로 오신다라고 했을 때는 나중에 본인이 원했을 때는 공기업 경력공채에 지원을 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사실 최근에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죠. 이제 연봉도 좋아야 되고 워라밸도 갖춰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주는 한 회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기 때문에 연봉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워라밸을 맡을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걸 입사도 하기 전에 본인 보고 결정하라고 했을 때 본인이 나는 이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먼저 후배님들께 말씀
말씀드릴 때는 일단 그러면은 대기업부터 경험을 해봐라. 대기업 경험을 해보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고 내가 잘할 자신 있으면 쭉 가는 게 최고고, 만약에 해봤는데 나는 도저히 이게 너무 힘들고 나의 소극적인 성향이 이 대기업이 안 맞아, 나는 결국 10년이 지나도 지금처럼 아웃사이더가 돼요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대기업에 2, 3년 경력을 쌓고 난 뒤에 LH 쪽으로 경력 이직을 하든가 아니면 수자원이나 도로공사 쪽으로 빠져서 오히려 이제 갑의 위치에서 업무를 배우는 것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공기업과 대기업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거고, 주변의 현직자분들을 통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본인의 어떤 답변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갖고 많은 사항을 참조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뭐 대기업이다 아니면 공기업이다 딱 답은 사실 없습니다. 답은 사실 없어요. 하지만 본인이 나중에 여기에서 여기도 한번 경험해보고 저것도 한번 경험해봐야지라고 하실 때는 제일 먼저 선택하실 때에는 대기업으로 가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다 라는 것을 오늘 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좋은 밤 되시고요.